들으셨던 것처럼 일본에는 큰 피해를 이번 태풍이 줬습니다. 여러 피해 영상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이번 태풍 남마돌로 인해서 집채만한 파도와 엄청난 비바람이 일본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자, 와이퍼가 지금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파도, 집채만한 파도라는 설명을 주로 쓰는데 실제로 집채만한 파도를 보기는 매우 드문데요. 이만큼 강력한 바람을 이 태풍 남마돌이 불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비바람의 피해 때문에 건물의 외벽이 날아간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고요. 이렇게 주택가에 철판이 날아다녀서 저기에 만약에 부딪히게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버스 안으로는 흙탕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흙탕물이 들어서고 있고요. 가고시마에서는 크레인이 엿가락처럼 휘어진 모습도 피해 상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앞서서 맹소영 대표님이 우려했던 강한 바람의 피해군요. 위력이군요. 무섭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태풍은 중심에서 강한 이 저기압 회전성이라고 하면은 기압이 낮을수록 우리가 태풍이 세다고 하잖아요. 강하게 주변을 끌어들이면서 이 상승하는 이런 기압이 굉장히 강한 건데 특히 바다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강한 그 낮은 기압의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은 바다의 해수면 한 1m 정도까지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모두 빠져나가기 이전까지는 바닷물을 들어서 해안까지 덮칠 수 있는 이 너울성 파도 혹은 폭풍의 일까지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피해 입지 않도록 만전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맹소영 대표님, 한반도를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 좀 안심해도 된다라는 시각은 몇입니까? 오늘 중에는 그래도 오늘 중에는 대부분 이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이제 바람이 문제일 텐데요.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는 내일 혹은 수요일까지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바다의 너울성 물결이 남아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태풍은 히남노와 다르게는 좀 더 길게 좀 계속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올 수 있습니까? 가을 태풍? 올 수 있습니다. 지금 14호 태풍이지 않습니까? 보통 한 해에 발생할 수 있는 태풍은 25개입니다. 물론 해마다 굉장한 격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라고 해서 태풍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해는 이러다가도 14개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기후 위기가 태풍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사실 기후변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0개도 넘게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올해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11개의 태풍이 발생 여지가 남아 있고요. 물론 12월까지 태풍은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까지는 9월과 10월까지의 태풍의 여지가 있고 또 최근에 10년, 최근에 5년 사이에 최근 들어서 이 9월과 10월 태풍의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10월 태풍 막강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발생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좀 이번 남마돌과 흰남노를 좀 교훈 삼아서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에도 이 태풍에 대한 당부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순방길 떠나는 전용기에서 조현성 기자, 네. 과하다 싶을 정도까지 엄중히 대처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요? 맞습니다. 직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말을 하기를 이 태풍이 일본으로 비껴나갈 예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 흰남노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는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하게 대처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국민 안정을 위해서 이제 모든 행정력을 적극 사용하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까지는 태풍 태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으로 대통령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울산, 포항까지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까지 이 정부가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하라. 그렇습니다. 가용 가능한. 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 하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금일 12시부터 중대본 비상근무 2단계를 발령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태풍 상황에 따라 최고 단계인 3단계 발령도 적극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비상근무 등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지난번 태풍 흰남노 때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현 정부가 대응을 매우 잘했다라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순방기 안에서도 그리고 재차 3차 거듭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플 텐데, 왜냐면 미국, 영국, 캐나다 일정만 해도 벅찼는데 거기다 또 일본, 거기 또 북한 얘기까지 풀어야 될 게 많아서, 그런데 또 태풍 걱정 때문에 대통령이 총리에게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입니까? 정부에서 나온 조치들은. 일단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말씀대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방심하지 말고 태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제 예의주시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 흰남노 때부터 나오는 문구 중에 좀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선 조치 후 보고. 선 조치 후 보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실 위에 보고 체계가 꼬여가지고 현장에서는 빨리 조치가 필요한데 제때 적시에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현장의 문제가 뭔지를 정말 제대로 보고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고, 지금 방송 멘트에는 안 나왔지만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에서도 그 얘기가 똑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예. 부디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번에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 것 같았지만 사실 지금 비는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고 바람도 속도는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땅 연약 지반들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고, 또 지난번의 피해도 다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닥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기민하게 적절하게 현장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무총리의 말씀처럼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하시는 일들 각 위치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자, 전재수 의원님. 예. 포항에 있는 1사단 후임들도, 후배 병사들도 지금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든든합니다. 예, 뭐 지난번에 그 흰남노가 왔을 때 민관 그 협력해가지고 맞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를 예. 보였습니다. 예. 이번에도 아마 그 태풍 피해가 채 이제 다 복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지난번에 모범적인 대응을 했듯이 이번에도 아마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에 또 준비를 하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의 아마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이 빨리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태풍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저희들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